봐봐. 그래서 거기 이제 현재 공연이 엇박자 D에게 치유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나와 있어. 현재 공연이 엇박자 D에게 치유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요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른 기출문제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치유한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낫게 한다 이런 의미겠지? 맞니? 그럼 왜 현재 공연이 치유의 의미를 갖는지를 봐봅시다. 보세요.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요. 충격적 경험의 기억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다가 정신적 병증, 병의 증상, 그것의 요인, 원인이 되면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기억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이를 들추어서 말문을 트게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요 말문을 튼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요. 주로 이것도 이제 정신과 어떤 치료 방식 중에 하나야.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어. 내지는 뭐 PTSD 이런 것도 있겠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전공법. 왜 그런 일을 겪었죠? 어떤 사건에서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막 이런 것들을 물어봐. 근데 떠올리는 게 되게 고통스럽단 말이지.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직접 맞닥뜨리면서 본인이 그거를 스스로 이겨내게끔 만드는 거야. 이해되니? 얘도 마찬가지예요. 말문을 트게 하는 게 정신적 병증의 치유에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요. 공동체 위기상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 말문 트기가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는 거야? 공동체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확장을 시켜보는 거겠지. 이런 점에서 소설은 개인의 아픔은 물론 사회적 병증을 치유해준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그런 개인적 사회적 말문트기 하나다라고 나와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봐봅시다. 봐봐. 조금 말이 어려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서사갈래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여기 이제 작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 있는 작가가 자신의 세계를 인식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인식합니다. 현실을 인식한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 인식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작가 입장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통해서 이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부 다 주관적 인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지? 근데 이 현실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사건, 사고들이 발생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해요.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작가가 특정한 부분을 셀렉을 하는 거야. 되니? 그 셀렉한 거를 가상의 공간인 무엇을 통해? 소설을 통해 이 소설 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였을 때 생겼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투영한다라고 얘기했었지. 문제의식을 투영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었지. 되니? 그래서 내가 그때도 얘기했던 거야. 우리가 김첨지를 보면서 김첨지가 설렁탕을 사는데 아내가 죽고 그런 모습들이 과거에도 있고 지금 우리 현재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을 품게끔 하는 게 소설의 어떤 지평과도 같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통해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현실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게끔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됐니? 그럼 봐봐. 이 얘기가 선생님 그러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게 어떻게 치유가 가능한 거죠?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내 예시를 들게.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내가 이제 이제 일 다닐 때 제가 이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기능요원이 있었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냥 뭐 기본적으로 욕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가스라이팅 있죠? 너 이 모양이면은 뭐 다른 데 가서도 뭐 일 못한다. 뭐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너 병신이니까 그냥 닥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내가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요 우울증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내가 정신과까지 갔단 말이야. 근데 정신과에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 근데 한풀이를 하죠.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하면서 이제 나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니까 우울증 검사, 기초 검사 이런 거 받아. 그러면 이제 되게 우울증의 점수가 너무 높으시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럼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왜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터 시작이야. 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지? 하면서 내가 겪었던 일들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은 내가 그 공장에서 겪었던 어떤 문제, 내가 거기에서 느꼈던 나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표출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는 이제 작가의 내면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구나. 치유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요 얘기예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치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정신적 병증,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거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이 전부 다 치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확장을 해봐야겠지? 이 소설에서의 엇박자 D. 이 소설에서 엇박자 D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병증을 치유하나요? 라고 얘기하겠지? 그럼 엇박자 D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내면 속에 어떤 게 있었어? 음치와 박치라는 이유만으로 합창단에서 약간 이제 좀 따돌림을 당하고 실제 공연에서도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선생님한테 뺨 따고 쳐맞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잖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병증이 되는 거야. 트라우마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그 트라우마에 관련해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내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무엇을 통해? 공연이라고 하는 걸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겠지. 공연을 통해 치유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 치유라는 얘기는 자신의 내면을 뭐한다?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맞아. 엇박자 D의 내면을 명시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엇박자 D의 내면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면은 이 문제 엇박자 D의 내면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에서 당연히 여기에서도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을 것이고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겠지. 맞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엇박자 D가 했던 더블 더빙의 무성 공연에는 여기는 엇박자 D에 무엇이 투영되어 있겠구나. 문제의식이 투영되어 있겠구나 라는 얘기지. 됐니?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 2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엇박자로 막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잖아. 맞니? 그럼 거기에서의 엇박자 D의 문제의식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봐야지. 과연 엇박자 D의 문제의식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봐야 돼. 합창이라고 하는 행위가 갖는 의미가 뭐니? 어떤 노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불러야 돼? 똑같이 불러야 되지. 맞아? 음과 박을 정확히 맞춰서 하나하나 정확히 부르고 그걸로 조화를 이루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합창의 어떤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란 말이야. 근데 엇박자 D의 공연에는 그런 게 있니 없니? 없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노래 부르고 똑같은 음과 똑같은 박자의 노래 부르고 하는 것들이 없어. 그러면은 엇박자 D의 공연에는 어떤 문제의식이 들어가 있다. 각 개인들의 개성을 뭐 해야 된다. 존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지. 됐니?
그 전까지는 개개인의 개성을 뭐 했어? 찍어 눌렀지. 그러면서 합창단 할 때도 관심도 없고 니들이 뭘 부르든 말든 그냥 잘 부르면 잘 부르는 거고 못 부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었잖아. 맞아? 그래서 이 엇박자디의 문제의식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야 된다.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는 거지. 됐니? 그런 걸 통해 엇박자 D의 내면이 개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요 얘기야. 무엇을 통해? 공연을 통해.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나가보자. 그럼 이 공연은 엇박자 D와 엇박자 D의 어떤 내면과 그 다음에 엇박자 D가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공연 그 사이를 서로 뭐 해주고 있는 거 있어? 매개해주고 있다. 이렇게 가셔야지. 외부 세계와 외부 세계인 어떤 그 엇박자들이 일하고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내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어떤 병증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내면이 무엇을 통해? 공연을 통해 서로 연결됩니다. 매개체, 매개 요소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겠지. 되셨죠? 그래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말문특이다 이런 얘기. 이런 게 전부 다 뭐야? 말문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엇박자디는 말문특이를 계속 이제 시도를 해왔었다 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가능하시겠지? 그냥 좀 먹고 가세요. 어? 감기약 좀 먹고 감기야? 가세요. 그래? 물 갖다 줄까? 그 정도는 괜찮아요. 아, 그래? 저희 몇 시간 하셨어요? 쉬는 시간? 10분? 진짜요? 응. 대략 10분이었는데? 아우. 아휴. 가봅시다. 중심 인물인 엇박자 D의 성격, 내면 한번 잡아보셔야겠어요. 가봅시다. 과거에는요, 합창단 단장이 돼서 열성적으로 합창단 활동에 참여해. 굉장히 열정 넘치는 친구였고요. 순수하고 음악에 못도 있어. 열정도 있고요. 현재는요, 무성 영화와 더블 더빙, 그걸 어떤 공연을 기획하는데 음악적으로 굉장히 어때?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까지. 됐니?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 병증을 공연이라는 걸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겠지. 서술자 나의 특징도 한번 가보셔야겠죠. 서술자 나의 내면도 들어봐야겠지. 엇박자 D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을 곁에서 지켜봐요. 그래서 여기 봐봐. 뭐라 나오니?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뭐 했다? 극복하였다. 이런 표현 나와 있죠. 됐니? 좀만 어려운 말 해볼까? 우리 시 했으니까 요렇게도 한번 정리해볼게.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저기는 치유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봐봐. 여기 엇박자 D, 인식의 주체인 엇박자 D가 있어요. 근데 이 엇박자 D의 내면 속에는, 내면 세계 속에는 정신적인 병증이 있어. 트라우마라고 하는 정신적 병증이 있는 거야. 됐니? 그런데 그럼 엇박자 D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그동안에 합창단 생활하면서 어떤 개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정해진 틀, 공동체 내에 나의 어떤 특징을 속박시키고 구속시키면서 자신의 개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신의 개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과거가 떠오른다 이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엇박자 D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성을 인정받고자 하겠지. 맞아?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고등학교 때 뭐가 있었던 거겠어? 결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읽으셔야겠지. 됐니?
그럼 결핍이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결핍을 뭐 하려고 하겠니? 해소하려고 하겠죠? 그럼 그 해소하려는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지향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니? 그럼 그 지향을 통해서 당연히 어디로 가까이 가려고 그래? 이상으로 가까이 가려고 해요. 이상에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럼 이 이상은 여기에서 뭘로 나타나겠니? 공연으로 나타나겠지. 그 공연 이름이 뭐고? 더블 더빙과 무성 영화의 만남. 더블 더빙과 무성 영화의 만남. 됐니? 왜 그러면은 얘는 무성 영화에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했을까? 왜 무성 영화와 더블 더빙을 서로 콜라보 하려고 했던 거야? 자신의 내면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소리를 내므로써 무엇이 나왔으니 트라우마가 발생했던 거지? 맞아? 그래서 무성 영화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본격적으로 마지막에 무엇으로 나타나? 20명의 사람들, 서로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음치박치인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이런 정신적 병증을 뭐한다? 치유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뭐한다? 극복한다라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상처를 치유하는,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이해하셔야지. 되셨죠? 그래서 왜 여기 있는 나를 서술자로 선택했냐 이거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멀리서 바라보면서 독자들이 엇박자 뒤의 행동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든다 이 얘기예요. 한 번 더 이 엇박자 뒤의 내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지. 가보실까요? 음악 선생과 엇박자 뒤에 말해서 두 인물이 생각하는 합창의 의미 어떤 식으로 다른지 한번 봐보자. 그럼 음악 선생의 내면 다를 거고 엇박자 뒤의 내면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봐보자. 엇박자 뒤가 생각하는 합창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창이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음이 잘 맞지 않아요. 박자도 일치하지 않아요. 22명의 음치들 나와있지. 22명의 음치들. 서로 다른 목소리다 이렇게 가셔야겠지. 22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야. 서로 다른 음정.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겠어? 개성이죠, 개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성인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치들의 목소리로만 믹싱한 거니까 즐겁게 감상해줘 이렇게 나와있지. 노래는 아름다웠어요. 뷰티풀해.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나와있죠.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마치 뭐 같아? 화음 같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시면 되겠어? 서로 무엇을 이루고 있구나.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무엇을 통해? 믹싱을 통해 화음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 이런 얘기. 즉 개성을 뭐하고 있는 거야? 조화롭게 이루고 있다 이 얘기지.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서로 다른 개개인이 개성을 드러내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며 서로의 다른 개성에 대한 무엇을 드러내? 존중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 되셨죠?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지? 그럼 이제 음악 선생 한번 봐볼까? 음악 선생 어떻게 했는지 봐봐. 서로 엇박자 뒤에게 자진 사퇴를 권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좋아. 대신 넌 절대 소리 내지 마.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있죠. 엄마. 괜찮니? 삐뚤어지지 않았어? 됐어요. 됐어? 네. 불안한데? 내가 할게. 아, 됐어요. 진짜 됐어요. 됐다. 가보자.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개개인의 개성은 전체를 위해 뭐 해도 된다. 희생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음악 선생과 엇박자 D가 서로 어떤 다른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서로 다른 내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시겠죠? 얘도.
친구들이 왜 합창을 들으면서 립싱크를 하는 장면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얘기해보자. 이렇게 나와있지. 엇박자 뒤에 대한 뭐? respect, 예의. 자발적 행동이며 음치들 합창에 방해하지 않으려는 의도. 그럼 이 말은 뭐야? 서로 다른 개성을 모아하겠다, 표출하겠다 이런 얘기겠지. 가능하시겠죠? 그 밑에 이제 한 바닥 싹 적으면 되는데 뭐 주제 뭐겠어요? 일단 뭐 인물 사건 배경부터 쭉 한번 정리해볼까?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쭉 정리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써놓은 겁니다. 여기다 적으려고. 내가 여기다 적으려고 쭉 그냥 다 적어놓은 거야. 학교 프린트 드릴까요? 학교 프린트 왜? 그냥. 있으면 좋지. 원래 내신이라는 게 학교 선생님들 꽁무니 따라다니는 게 학원 선생들의 숙명이니까. 그 수학서 그 시에 써 넣으래요. 포함해서. 시에려나? 근데 상상력이 없어. 뭐 다 했던 내용이네? 뭐 별게 없네. 시 어떤 내용으로 쓸까요? 그러게. 뭐가 좋을까? 그거보다 사랑 얘기 아닌가? 사랑 얘기. 해도 상관없지. 그냥 너희들의 이야기를 써. 야, 제일 좋은 게 뭐 그거잖아. 뭐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이제 서로 비교해가지고 비교라 해야 되나? 세계가 넓어진 약간 미성숙한 자. 가보시죠. 쭉 한번 정리해봅시다. 인물부터 한번 가볼까? 일단 인물 사건 배경. 뭐 일단 교과서 상에서 인물 사건 배경을 중요시 여기니 일단 얘부터 쭉 정리해놓고 가보자고. 인물은 누가 나와요? 중심 인물인 엇박자 D. 중심 인물인 엇박자 D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주변 인물인 누가 나오시고, 나가 나오시고. 사건은 과거로 일단 한번 가볼까? 과거에 합창단을 하고 있었다가 그 합창단 내에서 공연에서 결국에 엇박자 D가 사고를 내죠. 학교 공연에서 사고를 내는 엇박자 D. 이게 이제 제일 또 중요했던 사건 중에 하나였지. 학교 공연에서 사고를 냈다. 요 얘기.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로 오게 되죠. 현재에 와서는 더블 더빙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블 더빙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노래,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과거의 어떤 자신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기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어떤 공연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였지. 초대받은 친구들이 감동받죠.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어떤 사건 중에 하나였지. 뭐 배경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부터 쭉 가시면은, 과거에는 일단은 우리 앞에서 했던 학습 활동 내용을 조금 인용을 해서 가보자. 과거에는 개인의 개성이 존중받지 못해요. 개인의 개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개성이 존중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음악 선생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음악 선생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 너는 그냥 입만 뻥끗거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로 와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요. 그 개인의 개성이 조화를 이루는, 개개인의 개성이 조화를 이룬다 이런 얘기. 이런 모든 것들이 공연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럼 여기 뭐 시공간적 배경을 또 나눠서 해볼까? 다 해야죠.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이렇게 또 나눠서 얘기해야지. 얘도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뭐 시간적 배경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 고등학생 때다라는 거 잡으셔야겠죠? 학창 시절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공간적인 거는 뭐 그냥 학교죠? 고등학교. 별거 없어요. 시간적 배경은요, 성인이 되었을 때죠. 공간적 배경은요, 공연장.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시공간적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있는 과거는요, 상대적으로 좀 어떤 거, 미성숙했던 어떤 시기였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현재는요, 굉장히 좀 성숙해지고 합리적이고 개개인의 존중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로 변화했습니다. 요거를 잡으셔야겠지.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간다는 거. 되셨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잡아보실 필요가 있겠지. 그 다음에 표현 방식, 시점이나 그 다음에 우리 뭐 역순행적 구성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 지금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이런 개성을 어떻게 이해를 해주는가. 과거에는 존중받지 못하다가 지금은 존중받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방식이 표현 방식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었던 거죠.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저 위에 주변 인물 나 있죠? 주변 인물인 나의 시점에서, 나의 시선, 이 시선에서 사건을 전개해 나간다. 요게 핵심이었지. 그러면은 여기는 1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에는 중심 인물인 엇박자 D를 한 발자국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인식합니다. 이런 얘기 있었지. 그러면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엇박자 뒤의 내면을 뭐 하게끔 만들어? 추론하게끔 만들죠. 엇박자 뒤의 내면을 추론한다. 짐작하게 된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엇박자 뒤의 내면을 추론하고 짐작하는 과정에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얘가 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그 집중하는 과정에서 말과 행동, 표정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을 통해 성격을 뭐 하게 돼? 추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엇박자 D가 어렸을 때 굉장히 상처가 많았겠구나,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결국에는 엇박자 D의 내면을 공감하게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그러면은 작가가 우리 독자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겠어? 우리 주변에도
엇박자 D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니? 맞아? 그래서 내가 그때 엇박자 D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얘기했었을 거야. A, B, C, D, 뭐 김 씨, 이 씨, 박 씨, 최 씨 그냥 이렇게 성씨로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무엇을 준다. 문제의식을 심어주겠다 이 얘기야. 되시겠죠? 그래서 엇박자라고 하는 걸 통해 성격, 특징 부각하고요. D라고 하는 어떤 이니셜을 통해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특징. 됐니? 그러면은 이런 걸 통해 독자들은 우리 주변에도 독자들 주변에도 엇박자 D와 같은 인물이 있을 거다. 인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합니다. 이게 문제의식이지. 이 문제의식이 곧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야? 주제로 드러나는 거죠. 그럼 이런 인물이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뭘 가져야겠어? 관심을 가져야지. 관심을 가져야지. 되시겠죠? 한 가지 더. 이런 이제 1인칭 관찰자 시점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엇박자 D가 어떤 정신적 병증, 트라우마를 안게 되었는가 그 얘기도 얘기해야겠지. 그래서 선택했던 게 뭐야? 현재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과거로 가는. 현재에서 어디로? 과거. 과거 장면을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다시 무엇으로 돌아오는? 현재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회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현재에서 과거, 다시 과거에서 현재로 오기 때문에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했지. 역순행적 구성. 되셨죠? 한 가지만 우리 좀 첨언 좀 할게. 여기는 말과 행동과 표정, 요거를 좀 우리 따로 좀 써놓을게요. 여기 있는 말은 뭐냐면은 언어적 표현이에요. 언어적 표현. 행동은 뭐냐면은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말로써 하는 게 아닌 몸으로써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비언어적 표현. 중요한 게 여기 있는 표정입니다. 여기 있는 표정은요, 내가 이제 학교 다녔을 당시에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 7차 교육과정, 그 다음에 개정 7차 교육과정 시절에는 얘를 반언어적 표현이다 이렇게 배웠어.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화가 나면은 당연히 표정상에도 화난 얼굴일 수밖에 없고, 그럼 그런 것들은 말도 아니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짓는 거고,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말과 좀 행동의 중간 영역 느낌이 나잖아. 그래서 절반의 어떤 반언어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준언어적 표현 이렇게 불러요. 준하다 할 때, 준우승 막 이런 거 있죠. 준언어적 표현.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언어적 표현. 그러면은 이런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우리는 그러면은 무엇을 알 수 있겠구나?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지. 왜 그럼 우리는 성격을 알아야만 하는데? 대전제를 다시 한번 써볼까? 모든 인물은 화살표가 미워. 모든 인물은 내면 세계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요게 핵심이었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격, 또 다른 말로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됐니? 뭐 이 정도 하면은 엇박자 뒤에서 틀릴 일은 없을 겁니다. 되셨나요? 좋아요. 자, 일단은 우리 문제를 조금 풀게요. 문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죠? 다 풀었니? 풀어오라. 아, 그래? 나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걸까? 저는 못 풀어.